안녕하십니까. 돈 받아들이는 변호사 최병수 변호사입니다. 이행을 최고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갚아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행을 최고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당 부분 개인 간의 돈을 빌릴 때 변제 기한을 안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빌리기만 했지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딱 날짜를 정하고 이자를 정하지들을 않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라는 게 필요합니다. 돈을 갚아라라는 통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통지를 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내용 증명의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과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나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을 권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행을 최고화하는 게 상대방에게 도달됐는지 여부를 보는 거지, 그 형태가 문자인지 카카오톡인지 아니면 내용 증명인지를 그렇게 막 따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내용 증명을 함으로써 소송까지 안 가는 케이스들,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 증명이 도달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증명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쪽은 소송을 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노티스를 주는 거고, 법률 비용이 또 저쪽도 들잖아요. 상대편 입장에서도 인지를 시켜주면 내용 증명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도 상대편이 이행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면 저희는 내용 증명 오히려 권고하지를 않아요. 차라리 소장 부분 송달로 내용 증명 역할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두 번째는 집행 단계에서 오실 때 내용 증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용정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필수적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상당수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채무자들이 돈을 안 갚을 상태가 되면 연락을 안 받습니다. 아예. 그러면 송달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내용 증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당연히 내용 증명 보내셔도 되고요. 내용 증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우체국이 보관해주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합해요. 금액을 정확히 표시를 하고, 이자가 그동안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었다면 이자 부분도 명시를 하시고, 지급 기한 부분도 명시를 해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기재가 된다면 당사자분들이 쓰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이자를 안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이자 약정이 없다면 이자는 없습니다. 근데 민사 법정 이율은 5%입니다. 근데 그 5% 이자 자체를 안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을 안 했는데 이자를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행 지체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자가 발생 안 하요. 그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정한 이자가 있으면 지체 이자도 보통 이어져 가는데, 그게 없다면 이행 요구를 할 때 이자를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급을 안 해오고 있으니까, 또 지급 기한을 도과했으니 도과한 이후부터는 이자를 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픽스를 하는 작업이 있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방식이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내용 증명을 고지하면서 지체 이자를 명시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감정적인 부분은 쓸데가 없으니까 드러내면 됩니다. 근데 쓸데없는 내용을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돈만 갚아주면 그동안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던가, 채무를 줄여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동안 발생한 이자는 다 탕감해줄 테니 원금만이라도 갚아라는 통지를 확고한 형태로 해버리시면 저희가 그걸 청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수가 없게 저희가 보통 컷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자나 내용 증명이나 재판부는 동일하게 봅니다. 문자 보내실 때도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과정에서 보통 신뢰관계를 베이스로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뭐 물품 대금이나 이런 게 발생하겠죠. 거래관계가. 그 관계가 망가질까봐, 그래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일단 인적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건 신뢰관계를 파괴하시는 행위가 아니라 신뢰관계를 수복하시는 절차라고 보셔야 돼요. 내용 증명이라는 건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차후 법적 조치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일종의 통지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에 의미를 두시고 내용 증명을 작성하셔야 되고, 담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